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홀 시아버지 밑에서 자란 며느리를 하대하던 시어머니와 신랑을 친정 아버지께서 말로 모든 걸 제압했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애아빠랑은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할 때 애아빠는 무슨 일이든 우유부단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정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애아빠의 이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더군요. 이 사람이 자기 성격을 저한테 속인 건가라는 생각으로 화가 많이 났지만 이미 전 임신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다였어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서 참다 못해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늘 어머니한테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저보고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더군요. 신랑한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을 평생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헤어지고 싶었지만 말했듯이 임신이 제 발목을 잡고 말았지요. 그리고 제 결혼을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성격은 살면서 제가 바뀌게 할 생각으로 마음먹고 살아보자 했죠.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어머니한테 의지를 했던 버릇 때문인지 저를 아예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모든 일을 어머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스트레스가 저의 목을 조르더군요. 누군가에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속으로 담아두고 살아야 했어요. 왜냐면 저는 형제도 없고 엄마도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저를 어렵게 키워주셨는데 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아버지한테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말을 전혀 안 해서 아버지는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아시고는 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제 결혼 생활의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시더니 결국엔 저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더군요. 이유인 즉슨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너무나 어려웠던 저는 싫다는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은 새벽에 저를 깨우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잠도 많았지만 워낙 아침잠이 많았던 저였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게으르다면서 새벽부터 깨워서 집안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당신 아들은 일 가야 하니까 아침을 푹 자야 한다면서 절대 깨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펑펑 울었더니 신랑이 너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해. 참지 말고. 말했지 힘들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게을러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말만 하시는 거야. 임신해서 힘들다고 해. 안 통해. 우리 그냥 분가하자. 안 돼. 엄마가 돈 다 가져갔어. 그럼 분가도 못해? 그냥 참고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긴 잘 때까지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자꾸 내 탓으로 말 돌리면서 말하지 마. 그리고 너무 사소한 얘기도 어머니한테 말 좀 하지 마. 도대체가 어머님이 우리 얘기 모르는 게 없어. 나 그거 정말 싫으니까 조심해. 뭐 어때? 가족인데. 너 진짜 제발 그 가족이란 말 좀 그만 좀 해. 가족이면 다 공유해야 하냐? 적당히 좀 하라고. 야, 너 말 잘하니까 엄마한테 되돌아봐. 내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책임 다 질래? 당장 나가서 살 집도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책임을 지냐? 둘이 알아서 해야지. 나 절대 둘싸움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나한테 SOS 치지 마.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진짜 너무하다. 내가 임신 먼저 한 내 잘못이다. 너란 자식을 믿고 정말 후회된다.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막말을 한다? 그럼 너 같은 자식한테 어떤 말이 어울릴 것 같냐? 이딴 말도 아까워. 당장 집 알아봐. 안 그러면 우리 아빠 집으로 들어가든지. 난 절대로 장인 어른이랑 못 산다. 그치? 넌 그러면서 왜 나보고는 너네 엄마랑 살라는 거냐? 한국 사회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결혼하면 시댁 어른 모시는 거. 넌 조선시대에 살고 있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시댁 타령이야. 저런 놈을 신랑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내가 한심했어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줄 알고서는 제 흉을 신랑한테 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가르쳤겠냐면서 제 아버지 흉까지 보고 있더군요. 원래 절 싫어하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체념하려는 순간 신랑까지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요새는 장인어른 집에서 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방문을 확 열고 나갔더니 시어머니 당황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랑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말만 섞어봤자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저만 바보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갑이랑 핸드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신랑한테도 당분간 아빠 집에 있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전화랑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신랑한테 아빠 집에 있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아빠 집으로 향하려고 하니 속상해할 아빠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모텔방에 가서 숙박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빠한테 온 부재중 표시들이 엄청나게 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랑이 아빠 집으로 찾아가서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저랑 잘 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빠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촉을 느끼시고 신랑한테는 제가 아빠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신 후 신랑이랑은 집 앞 카페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저랑 신랑의 사소한 싸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신랑은 이미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말을 하다 그만 시어머니와의 사건을 다 얘기해 버렸나 봐요. 그렇게 아빠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신랑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당분간 친정집에 있으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집에 들어가서 피하기만 하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빠 집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고 신랑이랑 먼저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신랑이랑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묵었던 모텔 앞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신랑과 시어머니가 차에서 같이 내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신랑한테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있는 카페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신랑하고 시어머니가 카페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고 절 찾더니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시어머니는 신랑한테서 억지로 끌려온 모습이었고 저랑 풀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이던데 그게 정말이었어요. 너 흉을 본 건 미안하다. 근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니? 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툭 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신랑이 미안해. 그냥 요새 엄마가 기분도 안 좋아 보이길래 그냥 한번 맞장구 쳐준 것 뿐이야. 오해하지 마. 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울컥해서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감정을 추스리고 자리 쪽으로 다가섰는데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쟤 우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살살 기어주면 다시 들어오지 않겠니? 우리 집에 애도 가졌는데 그냥 내보내긴 아깝지? 엄마는 적당히 좀 해. 흉을 보려면 집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야지. 아유 몰라. 어쨌든 쟤는 엄마 없이 자란 거 티낸다니까. 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잠깐이라도 울컥한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바로 자리에 앉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을 들은 건 아닐까 당황해하는데 꼴도 보기 싫더군요. 이날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과 제대로 된 결판을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못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제 신랑이 더 모자란 것 같네요. 사람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인성은 돼야 한다고 항상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어머니는 신랑한테 그 정도 기본 상식도 알려주지 않았나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와 신랑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라고 신랑이 말하길래 바로 제가 더 따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항상 하는 행동을 보면 신랑이 어떻게 커왔는지 딱 봐도 보이네요. 성인인 사람이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서 모든 일을 일러바치는 걸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른 사람이 보면 매우 찌질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요. 이 말을 할 때 카페 안으로 아빠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제가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빠가 바로 발견하시고는 시어머니를 저지하고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 그 집안 식구들 보기에는 엄마 없이 크고 아빠가 혼자 키워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키운 딸이에요. 당신들이 흉보고 깔볼 아이가 아니라는 거 제가 장담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버젓이 살아있는 당신네 아들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입니다. 그쪽도 몇 년 전에 남편 떠나보내서 옆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는 슬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제 딸을 이렇게 하대하는 집안에 보낼 생각 없고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는 제 손을 잡더니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랑 아버지랑 카페를 나가면서 둘을 쳐다봤는데 벙찐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 통쾌했어요. 한편으론 이렇게 든든한 저의 편이 있는데 그때 왜 혼자 소갈이 해왔는지 후회되더라고요. 지금은 이혼 소송을 무사히 마치고 2살 된 제 아들이랑 저희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